자, 이번에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은 삼국의 종교하고 학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들이 각각 시행했던 종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그쵸? 불교를 수용했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불교를 수용했고, 불교를 수용했던 그 증거를 도대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각각의 석탑들과 그리고 이렇게 불상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국가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책을 그대로 어느 부분을 읽어주기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을 그대로 따온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자, 먼저 이 왼쪽 페이지, 왼쪽 사진에 있는 곳에 날개 부분을 보면은 삼국의 불교 수용이라고 나와 있죠. 고구려는 누구 왕? 바로 소수리 왕이라고 쬐깐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는 무슨 왕입니까?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율령을 함께 반포했던 밑에 보시면은 법흥왕이라는 글씨가 쬐까맣게 보일 겁니다. 고구려의 소수리왕, 백제의 침류왕, 그리고 신라의 법흥왕 때 각각의 삼국은 불교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에서도 굉장히 빈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물론 뭐 이거 불교 수용한 것만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사진이 하나 작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데 나중에 교과서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만, 신라에서는 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신라라는 나라에서는 6개의 부족이 모여 있었지만 종교도 다양했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불교를 우리의 국가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목을 쳐서 내 목에서 하얀 피가 나온다면 불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얀 피가 솟구쳐 흐르게 됩니다. 여기 이게 그 2차돈의 순교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2차돈의 몸이 여기 있고 피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끔찍하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머리가 동그랗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제가 한번 윗부분을 읽어볼게요. 삼국시대 초기에는 하늘을 비롯한 여러 자연신이나 조상신 숭배 등 톡착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자, 자연을 믿는 신앙. 자,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나왔던 자연 믿는 신앙 뭐였습니까? 토테미즘이었나요? 애니미즘이었나요? 네, 애니미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을 믿는 숭배. 자, 이거 토테미즘입니까? 아니죠.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신을 숭배하는 거요. 그랬는데 톡착 신앙만으로는 발전된 사회를 이끌어가기 어려웠다. 왜냐면 제각각 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로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후반쯤부터 해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백성의 정신적인 통일을 꾀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종교를 받아들인 것은 백성들이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귀족들이 받아들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귀족이나 왕이 백성들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거였죠. 그래서 앞장서는 것은 당연히 왕과 왕실 그리고 귀족들이었겠죠. 자, 돈이 많으니까 이 불교를 위해서 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찰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겠죠.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사탑을 미륵사지를 복원해 놓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익산이라는 도시는 이 삼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그쵸? 백제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백제 무왕 때 지어졌으며 본래 3개의 탑과
금당 있었으나 얼마 전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석탑은 지금 해체되어 복원 중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석탑이고, 여기 있는 것은 목탑입니다. 목탑은 나무로 지은 탑이고 석탑은 돌로 지은 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해체돼서 복원 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과 저는 작년 3월 달에 우리 심성 개발 훈련 갔던 거 기억나시죠? 3월 달에 그때 갔던 곳이 익산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미륵사지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석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층이 몇 층일까요? 자, 석탑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해서 상단부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서부터 1층을 세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탑의 밑부분 받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여라는 도시, 부여는 예전에는 사비라고 불렸잖아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있던 곳이요. 그래서 이 부여에는 또 정림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정림사라고 하는 절에는 5층짜리 석탑이 또 있네요. 1층, 2층, 3층, 4층, 5층 해서 5개의 석탑인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경주. 경주면 어디입니까? 그렇죠. 신라가 되겠죠. 신라에 있는 경주의 분황사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는 이름은 모전석탑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거는 1층, 2층, 3층짜리 석탑. 근데 현재는 3층만 남아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윗부분에 더 탑이 윗부분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두 개의 사진은 백제 석탑이 되겠고요. 이 마지막 뒤의 사진은 신라의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탑만 맞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밑에 보시면 사진으로 불상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상을 금으로 또는 동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벽에도 새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불교의 전례와 함께 불교 예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또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국의 문화도 함께 전해져서 삼국 문화의 폭이 넓어졌다. 인도는 뭐가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바로 이 불교가 나온 나라가 인도죠.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입니다. 삼국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것은 탑이다. 처음에는 주로 목탑을 만들었으나 오래가지 못한 단점 때문에 목탑, 나무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거나 불에 쉽게 타버리겠죠. 그랬는데 삼국 후반 때는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백주의 최초의 석탑인 익산 미륵자지 석탑은 목탑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탑보다 더 간소하게 만든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안정된 느낌을 준다. 신라의 석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분황사 석탑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불상 있죠. 이거는 고구려의 불상인데요. 바로 금동 연가 7연명 열의 입상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해서 금으로 만든 입상, 서 있는 불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자, 옆에 굉장히 예쁘게 생긴 불상이 하나 더 있죠. 이 불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금동, 금과 동을 섞어서 만든 미륵보살, 부처님을 만든 반가라는 말은 반가부좌예요. 가부좌는 우리 아버지 양반다리를 가부좌라고 하는데 반만 가부좌를 들고 있어서 반가라고 하고요. 사유상, 뭔가 생각하는 모습을 담은 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라의 불상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구려 신라께 나왔다면 어디께 나와야겠습니까? 그렇죠, 백제께 나와야겠죠. 백제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그 돌에다가 깎아서 만든 서산마의 삼존불상이에요. 서산이라는 지역의 마에 굉장히 자애로운 미소를 띤 삼존상, 3명의 부처를 그린 상이다. 그래서 삼존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삼국에는 불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는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와 있는데요. 도교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신선사상, 바로 하늘에는 하느님이 있다면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 그러니까 산을 지키는 신,
이런 신선을 믿는 신선사상 또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수염이 긴 할아버지를 믿는 이 사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사천왕, 사천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천왕이 아니네요. 사천왕이 아니라 사신도입니다. 사신도. 사천왕은 불교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신도라는 것은 백호, 청룡, 주작, 현무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현무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덤 안에 왕이나 또는 귀족의 무덤 안에 이 사신도를 그려서 이 영혼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떠다니면서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신들이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교하고 관련된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천숭배 신앙, 산신령이나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신선사상이 유행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무덤에는 도교의 방위인 사신도를 즐겨 그렸으며 또는 불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교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는 거네요. 자, 이 도교하고 관련된 유물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유물이 이 백제의 금동 대향로가 있습니다. 향로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뚜껑이에요. 뚜껑 이 위에 봉황이 있잖아요. 봉황이 사신 중에 하나거든요. 불사조.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산입니다. 산. 쬐깐한 산을 조각한 건데요. 이 산 위에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산신령들이 막 피리를 불고 있고 비파 같은 악기를 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게 되면은 안에는 이렇게 속이 빈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빈 통 안에다가 지금의 양초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초를 피우면은 연기가 나겠죠. 이 연기가 여기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위로 흘러나오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금동, 금과 동을 섞어서 만든 향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도교도 있지만 유교, 유학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교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자, 유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지었던 태학은 지금의 대학교라고 했죠. 대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 바로 이 유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바로 왼쪽 날개에 나와 있죠. 유교의 5가지 경전인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하는 5가지 과목들을 갖다가 가르쳤다. 이 5가지 과목이 유교하고 관련된다. 이 유교에서 가장 주되게 주장하는 게 바로 예의와 범절 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태학을 설립한 대학 교육기관이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없지만 오경 박사 이 5가지 책을 통달한 잘 가르치는 5명의 박사를 뽑아가지고 유학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흥왕의 4개의 순수비에서 이 유교의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 내용에서는 그 당시에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들어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 때는 불교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뭐와 뭣도 있었다? 도교하고 유학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만 보고 갈까요? 1번. 삼국은 뿅뿅을 받아들여 나라의 이념으로 삼고 백성의 정신적 통일을 꾀했다. 바로 불교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째. 고구려에서는 뭐를 설치했다? 태학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다가 되겠네요. 자, 3번째 주제는 바로 삼국시대 때 무덤입니다.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가 고구려에서 백제하고 신라가 이렇게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무덤이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죠. 돌무지 무덤. 선생님이 너무 쉽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돌이 무지무지 많아서 돌무지 무덤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무지라는 표현은요 뭐가 뭉쳐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왕이나 또는 귀족들의 시신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 돌무지 무덤 이렇게 하면 묻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또 안에다가 이제 부장품 같은 것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굴처럼 이렇게 파놨는데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다라고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백제의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벽돌 무덤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나와 있고 여기에 뽕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왕의 시신과 여러 가지 부장품을 넣고 위에는 벽화를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무덤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9월 달에 해외 이동 수업을 가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와 가야에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의 양식이 또 달랐다는 거죠. 신라와 가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게 나오는데 돌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널빤지로 이렇게 시신 주위를 감쌌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시신의 무덤이 따로 있고 이 겉에다가 널빤지로 또 크게 이렇게 감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부장품 같은 것을 넣고 이 위에 이제 무덤을 덮었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양식, 돌무지 덧널무덤, 굴식 돌방무덤, 돌무지 덧널무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삼국시대 때 대표적인 무덤의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천마도 같은 경우,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인데 이거는 도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도교. 아까 신선사상과 사신도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교를 상징하는 건데 이 천마도가 바로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근데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벽화가 아니라 그 당시 말의 안장, 말을 타기 위해서 그 엉덩이 밑에 까는 그 안장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삼국시대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당시 삼국인들을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고구려 사람, 그리고 가운데는 백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신라의 화랑도를 연상하게 하는 신라 사신의 모습을 각각 표현한 모습인데요. 전부 다 뭔가 특색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와 신라의 모습들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고구려인들은 뭔가 무예를 숭상하고 조금 더 백제나 신라에 비해서 키가 조금 더 작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에 반면에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옷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젊은 화랑들이 이제 귀족을 대표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갔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고구려에서는 거문고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고분 벽화에는 중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이 그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불교라는 것이 인도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서역이라는 말은 중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서역이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으로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또는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랍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랍 지방에서 했었던 유리로 만든 공예품이나 또는 금으로 만든 보석, 검 또는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벽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삼국시대 때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생활한 게 아니라 유럽하고 문화를 교류한 건 아니지만 아랍 사람들과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우리가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오른쪽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달했던 문화들도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아까 선생님이 문화재 중에 보여줬던 거하고 굉장히 닮았죠. 바로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바로 일본에 보면은 이거는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인데요. 바로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따가지고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벽화 사진인데요.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거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흐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 왼쪽 사진은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강서지방에 있었던 수산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의 고분 벽화입니다. 근데 왼쪽에는 일본에서 나타난 고분 벽화인데 옷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걸 봐서 일본에서 고구려의 문화를 비슷하게 익혀갔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고구려와 신라의 문화재를 일본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를 통해서 일본에서 나타난 문화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삼국의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아스카 문화를 이룩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아스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하나만 더 우리가 보자면 삼국의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후 이를 다시 일본에게 전해주었다. 백제는 일본과 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많은 문물을 전해줬는데 아지키와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한자와 논어, 천자문 같은 것을 알려주었고 성왕 때는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불교도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고구려의 승려였던 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왕자의 스승이 되어서 일본의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고구려의 담징이라고 하는 승려는 중국에서 우리가 받은 종이하고 먹, 벼루를 만든 기술도 알려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